말보다 깊은 침묵의 힘. 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다. 말은 감정을 전달하고 생각을 표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지만 정작 말의 진짜 힘은 그 자체보다 침묵이라는 배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 맥스 피카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언어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오늘의 언어는 깊이를 잃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말이라는 도구가 가지는 한계, 그리고 말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진짜 강한 말은 끊임없이 나오는 말에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등장하고 침묵을 뚫고 나오는 말이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무게감과 간결함을 동반한다. 진짜 소통은 기다림에서 시작된다. 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소통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자신의 주장에 몰두한 나머지 상대의 말은 흘려듣기 일수다. 침묵은 바로 이 소통의 부재를 막아주는 장치다. 말 사이의 여백은 상대가 내 말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내가 그 반응을 읽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한 번쯤 이런 대화를 떠올려보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은 해결책보다는 그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한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불안의 반영일 뿐이다. 침묵 속에서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한마디 내 마음 이해해라는 말이 수많은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 없는 사람을 소극적 혹은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식적인 침묵, 절제된 말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낸다. 정치가나 리더, 스승 중에서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며 말 한마디에 모든 의미를 담는다. 침묵을 통해 신뢰와 권위, 그리고 존재감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예로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을 통해 침묵의 힘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매주 하루를 침묵의 날로 정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자기 성찰과 명상의 시간으로 쓰였고 이는 그가 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외칠 수 있게 만든 원천이었다. 침묵이 무너질 때 말도 가벼워진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말을 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낀다. 그 결과는 종종 불필요한 말, 부정확한 표현, 그리고 후회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기다려서 하지 않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지 않았을 때 더 나았을 것이다. 그 말이 나의 미숙함을 드러냈다면 준비된 다음에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침묵은 말의 타이밍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타이밍은 말의 운명을 좌우한다. 진정한 말의 고수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침묵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한다. 인간관계에서 침묵은 때때로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가다. 무관심과 회피의 침묵은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배려와 기다림의 침묵은 신뢰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말을 퍼붓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침묵하는 태도가 훨씬 현명하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침묵이 불편해서 말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진짜 편안한 관계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다. 그 침묵 속에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 문화와 예술에서 말하는 여백. 우리는 흔히 서양화와 동양화를 비교하며 여백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서양의 미술은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데 집중한다. 대상의 실체를 세밀하게 묘사하며 명암과 구도로 사실감을 전달하려고 한다. 반면 동양화는 오히려 비워둠으로써 표현한다. 산과 강을 그리고도 그 사이를 일부러 그리지 않는다. 이 비워둔 공간, 즉 여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의 공간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여백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여백 덕분에 산은 더 높아 보이고 물은 더 깊어 보이며 인물은 더 고요해 보인다. 말도 마찬가지다. 문장을 가득 채워 말할 수도 있지만 적절히 멈추고 비워둘 때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의미가 피어난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해석과 감정의 공간을 남겨주는 여백이다. 공자의 과유불급. 공자는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 말은 단순히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여백의 중요성을 말한다. 말이든 행동이든 가득 채우려는 욕심은 결국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말을 채우고 또 채운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보다 더 큰 신뢰를 주는 순간이 있다. 상대가 울 때 그저 옆에 앉아 손만 잡아주는 것. 어떤 조언이나 위로보다 그 묵묵한 동행이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말의 여백이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머물고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 많은 말은 상대의 해석을 가로막고 너무 적은 말은 오해를 부르지만 적절한 여백의 말은 신뢰를 형성한다. 무의와 자연스러운 침묵. 노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철학은 침묵에도 적용된다. 침묵이 능동적으로 선택된 것일 때 그것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깊은 자기 통제와 성찰이다. 침묵은 때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경지를 보여준다.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더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양 철학은 이런 자연스러움과 절제를 통해 관계의 조화를 추구했다. 침묵은 그 조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침묵이 가진 미덕이다. 그리지 않은 것이 그려진 것보다 더 강하다. 동양화에서는 종종 그리지 않은 공간이 전체 그림의 정서와 의미를 이끈다. 예를 들어 안개가 낀 산수화를 그릴 때 실제 안개는 그려지지 않는다. 하얀 종이의 빈 공간이 바로 안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보며 아, 저곳은 안개가 자욱하구나 하고 느낀다. 이처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백의 철학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너무 힘들었겠구나라는 말보다 눈빛 하나 한참을 침묵하고 난 뒤에 짧은 알아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다. 말이 적다고 감정이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의 수를 줄일수록 감정은 응축되고 농축된다. 현대사회에서 잊혀진 여백.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넣고 있다. 말도, 글도, 화면도, 공간도. SNS에서는 침묵이 허용되지 않는다. 매 순간을 찍고 올리고 말해야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유튜브의 영상조차도 침묵 없이 빠른 편집과 자막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전달력을 높이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진심과 감정의 여백을 제거해버리는 행위는 아닐까? 말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이 여백의 미학을 회복해야 한다.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말 못지않게 강력한 소통의 도구다. 말에도 음표가 필요하다. 음악을 떠올려보자. 멜로디를 구성하는 것은 음표뿐만이 아니라 쉼표다. 쉼표가 없으면 음악은 단조롭고 지치고 혼란스러워진다. 음표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리듬이 생기고 감정이 전달된다. 말도 같다. 쉼없이 이어지는 말은 정보는 많을지 몰라도 감동은 적다. 적절한 멈춤과 여백, 다시 말해 침묵이 있어야 말은 음악이 된다. 그 말은 울림을 만들고 기억에 남는다. 혼혼묵묵장자의 침묵 철학. 말의 고수는 침묵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통찰은 단지 대화법이나 인간관계 기술을 넘어서 삶과 존재의 본질을 다루는 철학적 문제로 확장된다. 특히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의 사상은 침묵이 단순한 비언어적 상태가 아니라 말을 위한 준비이자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임을 가르쳐준다. 장자는 지도지극 혼혼묵묵이라 말했다. 이는 참된 도의 최고의 경지는 어둡고 그윽한 침묵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혼혼묵묵은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니라 깊은 침묵, 사유의 침묵, 본질에 가까운 침묵을 뜻한다. 말이 많아서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말하고 대부분은 침묵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라는 뜻이다. 장자가 말하는 도와 말의 한계. 장자 철학의 핵심은 말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언어가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는 세상과 사물의 일부만을 가리킬 뿐 그것 자체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장자는 자주 말의 상대성, 언어의 불완전함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장자는 재물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말이 되지 않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도 알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다. 장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자고 한다. 진정한 도, 진정한 진리는 말 너머에 있고 그것은 침묵과 무의 속에서만 다가온다는 것이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깊이. 우리는 종종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능하거나 소극적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장자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왜냐하면 진짜 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듣고, 보고, 느끼고, 비워내는 사람이다. 침묵은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한 자의 겸손에서 비롯된다.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면이 충만한 상태, 혹은 말이 닿을 수 없는 진리에 다가간 상태. 이것이 장자가 말한 혼혼묵묵의 경지다. 도가의 지혜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 도가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이다. 무의자연, 즉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의 태도가 이상적 인간상이다. 장자는 이 원리를 언어에도 적용했다. 진짜 고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말 이전의 눈빛, 태도, 기운, 침묵의 분위기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그것을 도의 경지라 보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많은 말을 하는 대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그 어떤 위로나 충고보다도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조용한 연대감은 침묵 속에 도를 담고 있다. 혼돈의 침묵말이 없는 세계의 진실. 장자는 혼돈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혼돈은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분별도 없는 세계다. 그는 이 혼돈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상태라고 말한다. 언어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이성이나 논리 이전의 상태. 즉, 말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장자는 이 혼돈이 무질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질서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언어와 구별이 개입되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침묵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 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 말은 노자의 말이지만 장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침묵을 강조했다. 즉, 혼돈은 어둠이 아니라 원초적 질서이며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본질로 향하는 통로인 것이다. 말의 고수는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 줄 아는 사람. 장자의 철학을 오늘날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말의 고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는 쪽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중 모두가 떠들 때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한마디는 말 많은 사람들의 장황함보다 더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 사람은 단지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듣고 관찰하고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묵은 지연이 아니라 집중의 과정이다. 말이 없어도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혼묵묵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말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끊기기도 한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했어도 말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오해로 전달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혼혼묵묵의 자세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 조언보다 공감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 억지로 이끌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침묵. 이 모든 것이 장자가 말한 고유한 도의 경지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말 뒤에 숨은 욕망, 지배하려는 의도, 과시하려는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다. 그렇게 비워낸 뒤 남는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오히려 그 안에는 배려, 존중, 사랑, 이해가 들어있다. 현대인이 장자에게 배워야 할 것.
지금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을 주고받는다. 댓글, 메시지, 영상, 음성.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한다. 모두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말들이 진심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말이 너무 많아 진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장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실은 조용히 다가온다. 말보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며 회피가 아니라 배려다. 장자의 혼혼묵묵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이 시대에야말로 필요한 말의 절제, 존재의 성찰, 관계의 지혜다. 한 번만 더 참는 말. 침묵은 강한 자의 언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나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탈이 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흔히들 말한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왜일까?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말일수록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누군가를 향한 순간의 분노, 감정의 폭발, 무심코 내뱉은 비난. 그 말들은 우리가 다 발설한 뒤에야 그 무게를 깨닫는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냥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늘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강한 자는 말을 참는다. 그는 말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집중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절제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오해한다. 도망가는 것 아니야? 그냥 피하는 거잖아. 할 말은 해야지. 물론 해야 할 말을 회피하는 침묵은 문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더 좋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말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제어하는 절제의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한 번만 더 참는 말의 지혜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위로를 줄 수도 있다. 그 말이 날아가기 전 단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말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이 말은 내 감정을 위한가? 관계를 위한가?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도 많은 말이 목구멍에서 멈춘다. 그리고 그 침묵이 관계를 살리고 나를 지킨다. 말의 고수는 반응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반응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하면 즉시 반응해야 하고 메시지를 받으면 곧 답장해야 하며 공격적인 말을 들으면 반격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진짜 말의 고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간격을 둔다. 그 간격 속에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의도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말을 점검한다. 그 짧은 침묵은 회피나 무능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다. 상대가 화를 내고 있을 때 그에 맞서 말하면 불만은 충돌로 커진다. 하지만 말없이 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를 진정시킨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단 한마디의 말로 분위기를 바꾼다. 이것이 말의 고수가 가진 침묵의 무기다. 참는 말이 나를 지킨다. 말을 삼키면 속이 쓰리지만 말을 내뱉으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말을 참는다는 것은 내 감정은 잠시 괴롭더라도 내 사람은 잃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족 간의 갈등, 부부싸움, 친구 간의 오해. 모두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확대된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 그때도 내가 문제였잖아. 이런 말들이 관계의 틈을 깊게 만든다. 그리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나며 골이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딱 한 번만 더 참았다면,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숨을 한 번만 더 깊게 들이마셨다면 그 골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침묵은 그 순간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침묵 덕분에 미래의 나와 관계는 편안해진다. 마음이 전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음이 아무리 깊고 진실해도 그것이 말로 전부 표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말을 쏟아낼수록 진심은 오해되거나 희석된다. 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했는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대로부터 잔소리, 비난,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말이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 진심은
오히려 적은 말, 아니면 말 없는 배려 속에서 전해진다.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해명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태도,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말보다 더 깊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 그래서 진심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전해진다. 말보다 중요한 기다림. 말의 고수가 잘하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기다림이다. 말을 하기 전에 기다릴 줄 아는 것. 상대가 스스로 느끼고 돌아보고 움직일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늘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고 상대를 바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던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압박한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지배와 조작의 말이다. 진짜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침묵은 가장 깊은 소통. 어느 시인은 말했다.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소통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는 사람들일수록 말이 줄어든다.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소통이며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